안녕하세요. 그 시작하기 전에요. 저번 주에 제가 뭐 특강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6월 20일, 그다음에 6월 26일, 그다음에 6월 27일이 있고요. 7월 3일, 7월 4일, 그 다음에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1일 있습니다. 이때는 1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2과목을 합니다. 시간은 아침 10시부터요. 4시까지입니다. 오후 16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을 예정인데 봐서 점심 안 먹고 그냥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수업 들으시면서 초콜릿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저야 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점심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프린트가 지금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가 헷갈리시구나. 그러죠.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전 이거 안 봤거든요. 나눠주기만 했지. 그 다음에 7월 24일 있고요. 7월 25일 있고 7월 31일 있습니다. 얘가 1과목이고요. 얘가 2과목이에요. 얘도 똑같이 10시부터 16시까지 합니다. 예. 이 내용은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기본 특강이고요. 얘는 심화 특강입니다. 이 부분 잠깐만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우리 학원에 계신 분들만 계속 쭉 오셨다. 그럼 얘 안 하시고 얘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오셨는데 계속 11월 달부터 들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셔가지고 계속 공부가 안 되셨거나 그러신 분들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2달 동안에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때는 1과목은 문제 위주가 아니라 이제 이론 위주로 해서 문제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론 위주로 해서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합격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1과목, 2과목 두 개 다. 그리고 이 심화 특강은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수 제한 사항을 간단하게만 지금 보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케이스 문제로 해서 각 품목별을 다 만들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도 좀 응용되는 거, 좀 어려운 조금 꽈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기사 문제도 좀 그렇게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시고. 이제 궁금한 거 다 풀으셨죠? 네. 그 다음에 어제 보충 수업 한 거, 오전에 한 거, 제가 동영상 다 난리라겠어요. 날리고 저녁에 다시 찍자. 근데 수업 교재는 똑같아요. 종호표 다 고쳐가지고 온 거거든요. 싹 고쳐가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제가 수업을 좀 바꿔서 했어요. 수업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 그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해되셨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두 강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내용 이해하시는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과목 업무방법서죠? 1과목 업무방법서 234페이지 이제 원의 시설 들어갑니다. 이 기본 특강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동철 교수님은 전 잘 몰라요. 이동철 교수님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원의 시설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시는데 가축 빼고요. 가축 빼고 가축 전까지 이제 다 하시는데 하실 때 아마 이제 원의 시설에 조금 제가 비중을 두고 할 겁니다. 원의 시설에 좀 비중을 두고 하고 이제 나머지 품목들은 수익 감소가 나오는데 수익 감소는 이제 달라진 거, 구별되는 거 있죠. 원래 그거와 구별되는 것만 이제 해드리면 되고 이제 나머지 품목도 이제 같이 보시게요. 자, 1번에 이제 보험의 목적을 보시면 자, 괄호 1번에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괄호 2번에 부대시설 쭉 내려오시면 괄호 3번에 시설 작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시설 작물을 키워야 됩니다. 시설 작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나번에 보시면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다번까지 해서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 있습니다. 다시 가나 다 세 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그 다음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온실입니다. 지금 234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라번하고 마번 있죠. 라번을 보시면 목재, 죽재로 시공된 하우스는 제외한다 돼 있습니다. 너무 약하니까, 약하니까 안 되고요. 마번의 보험의 목적물은 구조체와 피복재로 한정된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에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을 구할 때 구조체가 하고 피복재가 두 개 다 부서졌으면 구조체 손해액, 피복재 손해액을 같이 합산해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별장, 창고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시설 작물 재배가 아니니까. 자, 2번에 부대시설 보시면 가번에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 넣기 해서 뭐 물어봐라. 그럼 뭐예요? 부대시설 적으시면 됩니다. 부대시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터널과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 나오죠? 수평 커튼의 역할 자체가 보온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대시설로 가입 가능하다. 나번에 보시면 수확기에 사용하는 선별기, 냉장고 등 농업용 시설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대시설과 구분되는 직기비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조금 제 생각에 비문입니다. 비문.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농업용 시설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대시설과 구분되는 수확기에 사용하는 선별기, 냉장고 등 직기비품은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읽으셔야 맞겠죠? 네. 좀 더 명확해지겠죠? 괄호 3번에 시설 작물 보시면 인수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에서 재배하는 아래의 시설 작물이다 해서 동그라미 1번에 화해류, 동그라미 2번에 비화해류 있습니다. 화해류에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있고요. 비화해류는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그 다음에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는 대파, 쪽파, 무, 그 다음에 미나리, 쑥갓 들어갑니다. 미나리, 쑥갓. 얘를 갖다가 다 써라하지 않겠죠? 미친놈이죠, 그러면. 자, 화해류 한번 해볼까? 화해류. 뭐 나왔어요 지금?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입니다. 현에서 우리 이제 보험에 가입은 안 됐는데 여기에 거베라라는 게 들어가요. 거베라라는 게. 거베라는 보험에 가입 안 돼요. 보험에 가입되는 애들입니다. 화해도 중에서. 근데 국화장미, 백화 카네이션 그 거베라까지 해서 얘가 절화류입니다. 꺾어서 파는 애들이에요. 원래가 팔 때.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인수제한상에 보면 분할류로 파는 건 분할류로는 안 된다 했죠. 인수제한이. 예. 근데 화해류 말고 이제 과체류가 있고요. 예전 분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엽경, 근체류. 과체류는 좋아하시는 거 하나. 요즘 제가 파프리카 잘 먹거든요. 파프리카 하시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엽경 근체류는 무, 시, 파, 쑥, 그 다음에 추자 들어가는 거. 상추, 배추, 부추, 그 다음에 미나리. 하시면 되죠.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 다음에 나번에 정식 또는 파종 후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이며, 자, 육면은 가입 불가다라고 되어 있죠. 육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 준비에 들어가니까 정식 또는 파종 후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이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35쪽에 보상하는 손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를 보시고 거기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죠. 보통 약관에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에 농업 시설물이 부대 시설과 시설 작물이 있는데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은 오른쪽에 자연재해 조수에 있고요. 자연재해 조수에. 그다음에 시설 작물을 보시는데 시설 작물에 보시면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과 같이 자연재해 조수해를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괄호 1번에 보시면 1번 보시면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괄호 2번에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 3번에 보시면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손해를 다 써라 할 수도 있거든요.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좀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이제 특별 약관에 보시면 화재 위험 특약이 있고요. 화재 위험 보장 특약, 화재로 입은 손해다.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입은 손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지금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우리 집에 불난 거 보상받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요. 우리 집에 불나서 옆집 본인 거예요. 그럼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을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하려면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걸 일단 그 개념을 잡아두세요. 자,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23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죠.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 방제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 이 손해를 보상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안 받겠다. 그 밑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표현한 겁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이거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있으면 수재는 보장받지 않죠.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료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냐면 90%만 해주면 됩니다. 전체 보험료 중에 순보험료죠. 순보험료. 순보험료 얼마요? 90%만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수재이연 부부장 특약에 가입하면 원래는 하천부지나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인수가 불가능하죠. 하천부지에서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만 보장받겠다는 소리예요? 풍재만 보장받겠다 그런 뜻이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238페이지 보험기간이 나옵니다.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 보시면 괄호 1번에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그럼 뭐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라고요? 1년. 4월 1일 날 가입했으면 3월 31일까지 뭐 그런 말이겠죠. 월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입니다. 근데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의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는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니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년이 되는 거는 있죠. 보험계약 1년이 되는 거는 이동식 농업용 농업용 시설물일까요? 고정식일까요?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괄호 2번에 보시면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은 존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존치기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기간이 되는데 존치기간의 일부를 계약자 임의로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기존 계약의 보험 종료일 이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된다. 이 말 아시죠? 이 말 아시죠?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동식 하우스만 가입되어 있는 하우스 단지는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목적물이 없으니까. 갱신 계약을 하려면 계속해서 목적물이 존재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식 하우스는 1년 미만의 존치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니까 시설해서 철거할 때까지 철거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적물이 없으니까 갱신 계약 할 수 없고요. 자, 밑에 이제 5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데, 자, 가번에 보시면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자, 90에서 130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우리 이제 업무방법서 읽으시다 보면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어디에 80에서 130, 어디에 50에서 100, 어떤 거는 뭐 90에서 130, 막 어떤 거는 70에서 뭐 50에서 뭐 그런 말 나오고 130 막 나오고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리하지 마시고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그냥 업무방법서 계속 읽으시고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시험 공부하실 때. 자, 일단은 여기는 농업용 시설은 몇 퍼센트예요? 90에서 130%입니다. 자, 보시면 가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 기준 금액의 얼마요? 90에서 130%. 범위. 나번에 보시면 적산이란 말이 나오죠? 적산. 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겁니다. 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어쩐다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든 건데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걸로 산정이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있어요. 불가능한 거. 그게 유리온실이 있고요. 한번 불러보세요.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 그 다음에 비규격 하우스만 그래요. 비규격 하우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자 고지사항. 계약자가 이거 만들 때 평당 얼마씩 들어갔다는 그 건축비가 있겠죠. 그거 제시하면 됩니다. 그거. 근데 그 중에서 유리온실, 그 다음 줄 보세요. 유리온실은 제곱미터당 얼마에서 얼마에 조정해요?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선택. 이 안에서 선택해라. 유리온실, 경량 철골조 막 그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 건물 화재 보험 들다거나 자동차 보험 들 때 그거 감가 상각된 금액으로 들까요? 아니면 새 건물, 새 자동차 가격으로 들어요? 하다못해 자동차세도 감가 상각된 금액으로 자동차세가 나오죠?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배기량에 따라서 그렇게 딱 깎아서 나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감가 상각할 것 같아요. 가입할 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요 표현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 그런 표현이? 감가 상각한단 말이 지금 없죠? 가입할 때. 그럼 뭐 없는 걸로 사세요. 그냥. 없는 걸로. 혹시 이게 유리온실 빼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는 유리온실 내재와 비기구 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인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보험의 목적에 보시면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 하우스가 있고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 경량 조건만 나오죠. 얘는 지금 뭐가 돼? 얘 단동 하우스, 연동 하우스 말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혹시 시험에 이 금액은 줄 거예요. 첫 번째 이 금액은 줄 거니까 거기서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잠깐만요. 이 금액은 줄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을 주고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 그럼 얼마 곱하시면 돼요? 0.9.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금액을 주고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 곱하시면 돼요? 1.3 곱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시험에 유리온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리온실. 거기서 1000제곱미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최대 보험 가입 금액,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 그럼 얼마 곱하시면 돼요? 5만 원 곱하시면 되고 최대 보험 가입 금액 곱하라 그러면 얼마예요? 구하라 그러면 50만 원 곱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을 못 넣어요.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최소, 최대만 줄 거란 말이에요. 최대만. 다번에 보시면 보상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 보상 비율만큼 보상됨에 유의하라고 했죠? 뭔 말이냐? 보상 비율을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계약자 선택해요.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보상 비율은 계약자가 70%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의 최대 보험금 지급 산출에 되는 보험 가입 금액이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지금. 그 보험금에 얼마만 받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70%만 받겠다. 그러면 보험료는 내려가겠죠? 그게 몇 퍼센트로 될까요? 전체 보험료에 70%. 나중에 보시면 보장 수준별 위험률 있죠. 그 놈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돼버리면 보험료가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할인. 두 번째 보험금 있죠. 보험금 구할 때 최소값 해가지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아시 내용이니까 가입금액 있으면 곱하기 얼마예요? 보상 비율 70%가 1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험료도 할인해주고 보상받을 때도 적게 받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시면 시설 작물입니다. 죄송합니다. 괄호 3번이죠. 부대시설. 자, 가번에 보시면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한대요. 계약자 고지사항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밖에 몰라요? 계약자밖에 모릅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상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 보상 비율만큼 보상됨에 유의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괄호 3번에 보시면 시설 작물이 있습니다. 시설 작물. 가번에 보시면 요 말 가번을 좀 별표로 한번 쳐보세요.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자, 밑줄 쳐보세요. 50에서 100.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10% 단위입니다.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우스에 막 섞어서 심을래요? 하나만 심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 계약자분이 심고 나서 남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다른 거 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잘라졌으면 요만큼 딸기를 심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뭐 심었다고요? 수박을 심었고, 이만큼 멜론을 심었습니다. 멜론. 이 딸기가 제곱미터당 2,000원이 들어간다 치고, 얘가 제곱미터당 3,000원이 들어간다 치고, 얘가 제곱미터당 4,000원이 들어간다 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생산비가 어떤 놈이 제일 높아요? 멜론입니다. 그거. 이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4,000원 곱하기 보장 생산비죠? 곱하기 재배 면적이잖아 지금 1000. 근데 얘가 최대 50에서 최소 50에 최대 100까지 이렇게 0.5 1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최소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하시면 최대 보험 가입 금액 정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버섯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혹시 시험 봤는데 여기가 이 안에 국화가 들어가죠? 그럼 시험 잘못 낸 겁니다. 화해류와 비화해류는 같이 인수가 안 돼요. 이거는 화해류와 비화해류 안 돼. 잘못 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푸시면 돼요. 그대로. 일단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어요? 우리는 일단 문제 풀어놓고 오류인지 아닌지 하지. 오류라고 문제 안 풀어보지 않고 점수 안 줘볼 아예 안 줘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시고 6번에 이제 보험료 가시면 되는데 보험료. 보험료 보시면 괄호 2번에 보험료 산출이라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그러면 일단 주계약만 일단 봐주세요. 주계약만. 주계약만 보시면 가번의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의 동그라미 1번 주계약을 보시면 주계약을 이렇게 돼 있죠. 보험료가 농업용 좀 축약해서 쓸게요. 플러스 곱하기 종별 보험 요율 요 놈하고 아니죠. 플러스 부대시설 곱하기 부대시설 보니까 종이란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냥 요율이죠. 보험료율. 보험료율. 요율. 이놈에다가 곱하기 뭐 들어가요? 보장 수준별 위험률. 그 다음에 단기 요율 적용 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본 내용이 하나 있네요. 요거. 아까 가입할 때 보장 수준
보장 비율을 보상 비율을 정한다 했죠? 그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70% 선택했다 그러면 0.7, 100% 선택했다 그러면 얼마 넣으면 돼요? 1. 그다음에 50% 선택했다 그러면 0.5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 농업용 시설물은요, 그 튼튼하냐, 얼마만큼 약하냐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정해놨대요.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되면 23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표 하나 큰 거 하나 나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종별 보험 요일이 아니라 일단 보험 요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인데 그 만약에 이 농업용 시설물이 1종이다 그러면 1종에 해당하는 보험 요일이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게 보험 요일이 있습니다. 1종 보험 요일이 있는데 이것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1종이면 요율 상대도라고 있죠. 요 놈의 70%만 있는 1종이면 0.7이죠.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0.7만 더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튼튼하고 어떤 게 가장 약해요? 1종이 가장 튼튼하고 5종이 가장 약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상세란 부분을 저랑 지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하시고 가실 거예요. 다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1종, 2종, 3종, 4종, 5종 있고요. 자, 1종에 보시면 두 글자가 꼭 들어가요. 유리, 철골 막 그러죠. 유리, 철골, 유리 그러죠. 유리란 말이 들어갑니다. 보시다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유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몇 종이에요? 1종. 2번을 보시면 2종을 보시면 뭔 말이 있어요. 뭔 말이 있는데 맨 끝에 120% 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3종을 보시면 100% 이상, 120% 미만이란 말이 있어요. 뭔 말이 있어 있기는. 근데 요 수치가 있습니다. 4종을 보시면 뭔 말이 있겠는데 100% 아니 7.9 이상, 10.5 이상, 그리고 100% 미만 이릅니다. 요 밑에는 7.9 미만, 5종은요 10.5 미만이란 말이 있어요. 요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것만. 자, 안 보이시죠? 안 보시죠? 잠깐 접으시고. 네. 1종은 어떤 말이 들어가요? 유리. 2종은 120% 이상. 3종은 100% 이상, 120% 미만. 4종은 앞에 그 문으로 100% 미만 들어가면 돼요. 100% 미만. 그 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5종은 7.9 미만, 10.5 미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요율 상대도가 여기는 0.7, 0.8, 0.9, 1, 1.1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시설에서 보시면 시설에서 인수 제한 사항에 그 철골 파이프 있죠. 철골 파이프 지름 길이가 몇 밀리미터 그거 나왔거든요. 그게 인수 제한이냐 인수 가능이냐 그거 나왔거든요. 그게 또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거 이제 단기 요율 적용 지수 한번 가보시게. 단기 요율 적용 지수.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242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242페이지. 242페이지 보시면 9번에 단기 요율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거기 보시면 괄호 1번에 단기 요율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밑줄 한번 쳐보시고 또는 이미 해지나 변경 시 환급금 계산에 적용된단 말 있죠? 거기다 밑줄 치시고 별표해 주세요. 거기다가. 자, 그러면 단기 요율이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있죠? 그거부터 한번 가보시게. 그거부터.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험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다. 8월. 그러면 4월 1일부터예요.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러면 4, 5, 6, 7, 8 몇 개월이에요? 5개월. 5개월. 이 오해하지 마시고 단기요율을 적용시키는 보험기간이 몇 년 미만이라 했어요? 1년 미만. 그러니까 이동식 하우스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디에만요? 이동식 하우스만. 일단 요거 적용시키는 거는 이동식 하우스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단 5개월이니까 5개월 잡고 여러분들 그 표에 가보세요. 5개월까지가 보험기간이죠,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60%. 기본적으로 60%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얘는. 60%가 깔려 있어요. 보험료 얼마만큼 내면 된다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0.6, 60%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4월, 5월, 10월이 빠져요. 왜 빠지냐?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이거 만든 사람만 알아요. 근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4, 5월달, 5월달, 10월달이 전혀 재해가 없다. 안전한 날이다. 라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4월부터 8월까지죠? 그러면 4월 한번 해볼게요. 5월, 6월, 7월, 8월까지 있으면 뭐가 빠진다고요? 4월, 5월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6, 7, 8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10%씩 가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10, 10, 10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30, 여기다 플러스 30% 하면 얼마예요? 90%. 이게 단계율 적용 지수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해보시게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보험기간이에요. 그러면 4, 5, 6, 7, 8, 9, 10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혹시 나왔다 그러면 이대로 하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하세요.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이죠. 그럼 7개월 봐보세요. 얼마인가? 75%죠? 7개월이면 이거가 75%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4월, 5월, 몇 월달? 10월달 빠지면 10%, 10%, 10%, 10%씩 가산해주면 얼마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하면 40이죠? 40%를 더해주면 얼마예요? 115%가 되네요. 근데 얘는 10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 100%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 이게 일반적인 이동식 농업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이동식 하우스에 있는 경우고, 자, 보험료를 여기서부터까지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시켰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동식 하우스만 있는 경우에. 이동식 하우스만 있는 경우. 근데 얘가 없어요. 지워버릴게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고정식입니다. 그렇게 적용시키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동식 하우스든 고정식 하우스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식 하우스면 얘가 없겠죠. 없고 이동식 하우스면 얘가 있겠죠. 어쨌든 보험료가 나왔어요. 보험료가. 순보험료 나왔으면 순보험료가 나왔어요. 그게 10만 원. 좀 싸네요. 100만 원. 보험료 너무 싸다.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는 50% 고정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40%까지 지원을 해주죠. 0%에서 40%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40% 지원해, 90% 지원해 주니까 계약자는 10%만 가져가는 거죠. 요거만 냈어요. 자, 그 단기율표를 보시고, 단기율표 보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보험기간 전체 중에서 3개월 정도만 지나고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거의 뭐 지금 3개월까지 40%죠. 40%만큼 보장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40%만큼 보장받았다. 그럼 얼마 돌려주면 돼요? 60%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0.6 하시면 돼요. 0.6. 근데 만약에 이 계약자가 보시면 8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 보장받은 거예요? 80%만큼 보장받은 거예요. 그 얼마 돌려주면 돼요? 나머지 20%. 0.2를 돌려주면 돼요. 이만큼. 이해되셨을까지? 자, 얘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근데 미경과비율 나올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 미경과비 적용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혹시 이 단기율표를 줄 겁니다. 시험 나오면 주면 만약에 이 사람이 8개월 됐고요. 그 다음에 4개월째 해지를 했어요. 4개월째. 그럼 이 계약자 얼마만큼 보장받은 거예요? 50%.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50%만. 5만 원 가져가면 됩니다. 5만 원. 근데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환급하는 거 있죠? 곱하기 뭐 0.2 환급하는 거 있죠? 이거 보고 환급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업무 방법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약관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약관에 그 상품 요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적용시키냐 궁금할 것 같아. 안 궁금하실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예. 자, 앞으로 넘어오시면 자, 원예 시설은 출제될 게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보험료는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 정확히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가 나왔어요. 보험료가 얼마 나왔냐면 10만 원이 나왔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만 원이 나왔다. 계약자 부담 보험 10만 원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거. 분명히 어딘가 작은 글씨로 적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띄게.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 가입했다.
적어놨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설마 안 보일까요? 진짜 안 보여요. 시험 가시면. 심장이 목구멍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막 어디 쿵쿵쿵 소리 들리거든요. 여러분 심장 소리입니다. 그래요. 가지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요. 막 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는 항상 손수건 준비해 가세요. 손에 땀 나니까 글씨 써야 되니까 이게 거기거든요. 별걸 다 말씀해 주죠. 10만 원. 근데 옆에 딱 뭐 보시라? 수재이연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는가 안 했는가 보시라. 가입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다가 90% 0.9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화재이연 보장 특약이 있고요. 화재이연 보장 특약이 있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시면 넘어가 보시면 다시 242페이지 잠깐만 봐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린 거, 단기효율 적용 지수에서 말씀 안 드린 거. 화재이연 보장 특약은 이 공식이 아니죠. 공식 아니죠. 잠깐만요. 저만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화재이연 보장 특약이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에다가 곱하기 보장 수준별 위험률, 보장 수준별 위험률 곱하기 단기 요율 적용 지수. 이거는 주계약, 시설 주계약입니다. 얘는 시설의 화재 위험입니다. 두 개는 비교해서 나올 수만 해요. 보험료를 내면 얘 하나만 낼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내야 됩니다. 보험기간은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보험기간은 4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거기서 빠지는 달이 몇 개예요? 4월, 5월, 10월. 그러면 4, 5, 6, 7, 8입니다. 거기서 또 4하고 5 빠지죠.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몇 퍼센트예요? 60%. 네, 60%. 자, 그럼 60%입니다. 자, 10, 10, 10이니까 플러스 얼마? 30. 90%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0.9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요? 0.9 집어넣으시면 작살납니다, 이제. 그 중간에 그게 문장을 갖다 이상하게 넣어놨다니까. 다만 화재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 있죠? 뭘 가산하지 않아요? 10%씩 하는 걸 가산하지 않아요. 얘를 해요, 안 해요? 얘가 없어요. 화재위험 보장 특약의 단계율 적용 지수는 여기다 얼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는 0.6만 하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오시면 거기서 쭉 내려오시면 답번 있으면 답번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예, 그거 한번 보시게요. 자, 보시게요. 적용 보험료가 산출 기초금액이 1,200, 25,000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초금액이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외우셔야 돼요. 1,200, 25,000원 곱하기 요율. 뭐 화재위험 보장 특약 영업요율 해가지고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그 다음에 대물 인상개수. 대물 인상개수. 곱하기 뭐 있어요? 단기율 적용지수. 자,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물 이상계수를. 거기 보시면 표가 이렇게 돼 있죠. 배상 한도액, 그 다음에 여기가 인상계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10, 20, 50, 100, 그 다음에 300. 인상계수가 1, 1.56인가요? 2, 그 다음에 2.58. 100이면 3.45. 300이면 4.7. 여기가 지금 100만 원 단위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3억입니다. 그러겠죠? 자, 칠판 잠깐만 보시고. 여기 배상한다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뭔 말이냐면 배상이니까 배상이 1원부터 시작해. 제일 적은 1원부터 1원부터 시작했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원부터 1000만 원까지. 얘는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 얘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얘는 5천만 원 초과 1억까지. 여기는 1억 초과 3억까지 그런 말입니다. 3억까지. 그래서 만약에 배상 한도액이 아니에요. 배상액을 보니까 얘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다. 으로 책정됐어요. 이렇게 책정됐어, 배상액이.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인상계수는 1억 초과죠? 3억까지가 얼마? 4.7. 30억이에요. 맨 마지막에 30억. 그리고 얘는 3억. 300, 3천, 3억이잖아요. 그럼 헷갈린 거 갑자기. 사점치 맞죠? 예. 그럼 만약에 배상액이 1억 2천이 아니라 5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 500만 원 여기 없다 생각하시고 얘 적으시면 안 돼요. 500만 원이 없다 생각하시고 없네 하고 막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뭘 적으셔야 돼요? 그냥 얘는 1000만 원이니까 얘 1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보고 하시게요, 여러분들. 저 위에 이제 23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화재위험 보장 특약 적용 보험료에서 맨 마지막에 단기율 적용 지수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특약을 말씀드릴 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화재위험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러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의 단기율 적용 지수를 할 때, 적용 지수를 정할 때 10%씩 가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되겠죠.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업무방법에서는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들도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단기율 적용 지수 적용시켜서 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혹시 나온다 그러면 적용시키지 마시고 내세요. 업무방법에서 없으니까. 그래 따질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냐 해 따지고 들어가면 없는데 어쩔 것이오. 나중에 소송 걸어도 우리가 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만 한다? 화재위험 보장 특약 있죠. 그놈만 단기율 적용 지수를 할 때 10% 가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부하실 때. 그리고 밑에 혹시 시험 나오더라도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단기율 적용시킬 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재위험 안 하는 걸로 이제 안 내버릴 거예요. 문제 발생하니까. 일단 이렇게 화재위험 보장 특약만 적용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240페이지. 자, 7번에 보험금 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쉬었다 하시게요.